안녕하세요. 위금숙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선거에 있어서 참관하고 감시 이것이 과연 100% 다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님이 중앙선관위의 허철훈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남편의 그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한 그 대리투표에 대해서 이건 명백히 부정선거 맞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허 사무총장이 대답하기로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리투표가 부정선거가 아니면 무엇이 부정선거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선관위에게 대리투표가 부정선거 아니냐, 그럼 부정선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관위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그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그 안내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이 선관위 답변인데요. 대리투표 사례는 개인의 일탈에 의한 중대한 선거 범죄이나, 중대한 선거 범죄는 맞는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선거로는 볼 수 없으며, 그러니까 대리투표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만 부정선거라고 선관위는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표관리 절차는 참관인, 참관 보장 등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관위의 답변을 항상 들어보면 그 많은 참관인이 있는데 어떻게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관인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선거 부정은 저지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수긍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과연 참관인이 모든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적으로 참관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입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감시하는 분이 그 투표소 밖에서 이렇게 여러 번 중복 투표 들어가는 거를 촬영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그다음에 신촌에서도 이렇게 2번 들어가는 것을 촬영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풍납동에서도 이렇게 2번 들어가는 그 투표인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촬영하고 나서 그때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여러 번 돌려보면서 그 중복했던 것을 투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시기가 지난 거죠. 이렇게 사후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시할 당시엔 이걸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일날 투표하러 갔을 때 선거인 명부에 이미 다른 사람이 투표한 걸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사전 투표했거나 또는 당일에 다른 사람이 투표했다고 이제 그 서명을 한 거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럴 때도 그거 닥쳤을 때는 그 뭐 참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례는 고성군에 있는 그 박 씨 사례인데요. 이분은 아예 투표를 못했죠. 자기 선거인 명부에 다른 사람이 이미 사인이 됐기 때문에 투표를 못하고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면 사전투표자, 그 사전투표할 때 참관인이 이거를 그 본인 확인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본인 확인기가 있어요. 본인 확인기가 있으면 이렇게 신분증을 올려놓는 거죠. 아니면 그 여권이나 이런 걸 올려놓으면 스캔을 하고 그러고 자기의 그 우무인을 찍거나 아니면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알겠지만 저기 지문 이거로는 그 본인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다고 그랬죠. 결국은 중앙 서버에서 맞다. 그러면 이제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분증이 만료된 신분증, 여권이나 그 자동차 그 운전면허증 이런 거로도 만료됐는데도 투표할 수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모바일 그 가짜 신분증 만드는 사례도 그 신문에 나왔죠. 5분이면 뚝딱 그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다. 그럼 이럴 때 이 사람이 투표 안 한 사람인데 하지 않을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이렇게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면 뭐 그 서버에서는 바로 체크가 될 수 있겠죠. 그냥 바로 이 사람이 유권자다 그래가지고 예, 투표용지도 발급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발급기로 그냥 투표용지가 쑥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투표용지를 보고 이게 중복해서 발급된 건지 아니면 그 띄엄띄엄 발급한 건지 이런 거는 이제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가 찍히는데 바코드 밑에 숫자 일련 번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참관인이나 투표관리관조차도 이것이 이제 정규 투표지인지 아니면 투표지를 몇 번 발급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정규 투표지 용지라고 하면은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참관인은 그것이 자기 도장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준 도장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없고 투표관리관은 아예 도장 제작 회수 폐기 동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선관위가 준 도장을 그냥 그 컴퓨터에다가 올려놓고 인형을 올려놓고 그냥 바로 인쇄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건 자신의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신의 도장이 아니어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 TV나 이런 쪽에서는 기표대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기표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에는 이것처럼 기표대 앞에다가 가림막을 설치하지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투표자가 요구했을 때만 설치하도록. 그다음에 투표자가 가면 또 발로 이거 가림막을 이렇게 벗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으로 된 가림막이 있어야 기표하고 하는 거를 다 밖에서 안 볼 수 없는데 이런 것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CCTV가 그 기표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 투표를 위해서는 그 CCTV를 가려라 이런 식으로 또 그 지침을 내린 거죠. 그럼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가 있는 건데 지금 선관위는 비밀투표를 핑계로 이제 CCTV를 이제 막고 선거 부정 증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걸 다 카운트할 수 있는 그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CCTV를 아예 그냥 봉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참관인이 있어도 사전 투표자 수를 세지 못하면 CCTV로라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예 그냥 그 매뉴얼로 CCTV 가려라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도 그 선거인 수가 부풀려졌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지 수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중앙선관위가 그 투표용지 발급수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투표용지 발급기 옆에 그 노트북이 있어요. 이런 거 노트북이 있는데 몇 장이 발급되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수를 오전 오후 이렇게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봤더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한 89명 차이가 나고 오후에는 참관인은 한 1093명이라고 체크했는데 발표는 1909명. 그러니까 816명 차이 나는 거죠. 40% 이상 발견이 된 거죠.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 뭐 이러한 그 발표가 나오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투표지를 넣었던 그 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수라고 하는 게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또 이의제기서 제출하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받을 뿐이지 그걸 갖고 수사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투표는 아예 선거인 명부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그 당일 투표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의 그 선거인 명부가 있어서 그 명부에 기재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죠. 그런데 사전 투표는 이 14개 동에서 아무 데나 투표해도 관내사전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 수가 많아도 그냥 옆 동에서 투표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누가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는 더 심하죠. 관에는
종로구 이외에 나머지 뭐 제주도까지 252개의 그 선거구에서 투표한 사람은 다 관외로 그냥 다 집계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그 주민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 투표했느냐 뭐 이런 정보들도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투표일에는 그게 발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발표되느냐, 우편으로 이것이 각 지역에 각 선거구에 도착한 다음에서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게 저는 매니플레이션 됐다고 보는데요. 조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공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5일 지나서야 그 선거구에 몇 명이 관외 투표했는지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관외 투표자 수도 잘 아시겠지만 관외 투표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딱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오는 투표가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아프신 분들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병원에나 요양원에서. 그 다음에 그 선상 투표, 배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외 투표, 외국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외 사전 투표. 그러니까 4가지 종류거든요. 각각 이 숫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편 투표에서 딱 합쳐서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관외 사전 투표자 수가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합계만 있고 각 투표자 수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4년 4월 10일 날 그 국회의원 총선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4.10 총선에 지금 소송 중인데, 그때 당신네들은 왜 이 각각의 이 숫자를 발표 안 하느냐, 이걸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아예 각각의 분해한 자료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투표함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표함이 딱딱하고 아예 봉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딱한 거니까 뭐 칼이나 이런 걸로도 이거를 밑둥을 제거할 수 없는 거죠. 투명한 이런 투표함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선관위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이제 기존의 그 자료, 그 투표 자료 있죠. 헝겊 있는 행랑 자료를 그냥 쓸 거다. 투표함은 단지 투표함 받침대, 행랑은 이제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하게 하겠다. 이거 완전히 웃기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함 밑에 이렇게 헝겊으로 돼 있으면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다 투표지를 바꿔치고 나중에 그거를 꼬매도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표소에서 이렇게 투표함 밑둥이 이렇게 다시 꼬맨 자국이 있다든가 아니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밑에 있는 그 투표 자료 그러니까 투표함 밑에를 바꿔치겠다라는 그런 사례는 그 민노총에서 거기 자동차 쪽인가요? 예, 이쪽에서 이렇게 그 부정선거를 우린 이런 식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밑둥을 이제 바꿔버리면 이거는 확인할 수 없죠. 그리고 밑둥이 아니라 아예 이 뚜껑에만 지금 봉인지를 붙이기 때문에 아예 밑둥 자체를 그냥 새로운 걸로 갈아쳐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뚜껑만 이제 봉인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점은 불투명한 헝겊, 투표 자료다. 투표함은 딱딱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투표 자료를 투표함이라고 지금 얘기해서 거짓말 시키는 거고, 뚜껑만 봉인을 부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함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는 임시투표소라는 것도 만들기도 합니다. 임시투표소가 있어도 여기에 그 매뉴얼에는 반드시 참관인이 여기에 참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참관인이 없이 임시투표소를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임시투표소에서는 몇 개의 투표지가 들어갔는지 전혀 참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왕창 그 투표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서울에서도 있었고 경기 부천 3.1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결국 참관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봉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전투표함 보관실, 여기에서는 사전투표함이 들어가면 그 개표하는 날까지 전혀 여기엔 그 문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사전투표함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전투표함 보관실의 문이 이렇게 바뀐 그런 흔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서명한 것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서명한 그 자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런데 이 뜯었다가 다시 붙인 이 주름 자국, 이 여백 자국, 공기 자국이 다른 걸 보면 이건 뜯었다 다시 붙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봉인지에조차 이렇게 뜯었다가 붙였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잇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봉인지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여긴 참관인이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참관인은 이 문 밖에 있다가 뭐 건물 침입죄 뭐 이런 식으로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고소도 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보관실에는 참관인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투표함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 둘이 들어와가지고 투표함을 놓고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CCTV에 찍히는데 이거는 나중에 CCTV를 확인했을 때 지금 아는 거고 이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외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우편이 올 때마다 뜯거든요. 10개의 그 투표함이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매뉴얼에는 그러니까 아직 관행으로 그랬대요. 10개 올 때마다 4-5번 오는데 올 때마다 저기 봉인지를 다 뜯고 그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서 이게 투표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면 다시 다 뜯고 집어넣고 그럼 그럴 때마다 붙이고 거기다 사인하는 사람은 3명인데요. 2명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그 다음에 1명은 그 선거관리 그 국장 이렇게 3명이거든요. 다른 당은 오지도 않아요. 참관인 없고요. 결국은 거대 야당 둘이서 뭔가 짬짬이를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선거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대 야당이 추천한 위원 이렇게만 되어 있다. 참관인은 없다. 이것이 참관의 한계고요. 다음에는 개표소에 이렇게 막 뭉터기로 한 사람이 막 3장, 5장 이렇게 집어넣은 것과 똑같이 잡힌 이런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멀리서 찍고 이게 동일하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접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개표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벽돌 같은 이런 투표지 이런 거 있어도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 다음에 같은 뭐 1번이 뭐 3,000번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런 거 지적해도 그냥 개표할 때는 그냥 이게 뭐 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개표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개표 이 대가 이 줄마다 있고 줄에는 3개의 권역별로 계안부, 그 다음에 분류부,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 이런 식으로 한 줄마다 3개의 부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무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줄이 몇 개냐? 보통 참관인은 정당에 8명 내지 10명, 12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줄은 뭐 15개, 20개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에서 한 줄에 그 3개의 부를 담당할 수도 없는데 그 정당별 참관인이 각 모든 이 줄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투표지 분류기에 이렇게 쭉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투표지 분류기 엄청 빠르거든요. 분당 300회 내지 350개. 그러니까 초당은 5-6장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이게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촬영을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그걸 느린 속도로 이렇게 봤을 때에 뭐 2번이 1번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표 안 된 게 뭐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관인이 이렇게 많아도 투표지 분류기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분류가 되면 그다음에 수개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구에서는 수개표한 어떤 그 100장을 사무원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7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7%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풋하고 아웃풋이 매번 같거든요. 그럼 7%가 오류가 있는데 왜 그 다음에는 다른 그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레포팅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개표를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 이것은 그냥 다 맞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후루룩 돌리면서 그냥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개표를 꼭 해야 된다. 예, 전자개표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투표 참관인은 이제 또 개표할 때 문제가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이 자기가 그 봉인지에 서명을 하더라도 개표 참관인은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그 이제 필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이것도 이제 구멍인 거고요. 선관위는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통합 전산 서버를 통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이걸 그 개표소나 이런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관인은 정말 그 모래알 같은, 그러니까 조직화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선거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딱 발표된다.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권력이 아예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진상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4.10 총선은 4년, 그러니까 2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법률 추진 중이고 6.3 대선도 거의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수사 착수도 지금 아주 유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사를 의뢰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이게 묵살되기 십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100% 우리가 그러니까 참관하고 감시를 통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100%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관 제도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한다. 예, 그래 반장 선거, 대만식 선거처럼 하면 우리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투표소에서 개표하고 그것도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부정선거는 언급도 안 하니까 유언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주장해야 될 거, 예, 물론 이런 부분에도 입법청원이나 이런 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법대로 하라. 법에 있는 것,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에 자신의 도장,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주고 나중에 회수해가는 도장, 이거는 개인 도장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이 도장으로 투표 전 후에 그다음에 뭐 재검표 하기 전에 가짜 투표지를 진짜 같은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인감 도장이면 더 좋겠죠. 예, 이것을 사용하도록 예, 우리는 촉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도 이걸 찍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은 지금 법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계속 고소고발을 이어진다면 공무원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